오늘은 착한 사람이 암에 잘 걸리는 이유와 착하게 호구로 살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주장하는 것을 상대방이 불편하게 여길까봐 과도하게 염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을 잘 폭발시키는 습관성 분노의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심장병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반면에 분노와 저기의 감정을 표출할 기회가 없는 착한 사람들은 암에 잘 걸립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소문난 분에게 유난히 암 발생이 잦고, 막상 누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니 그렇게 좋은 분이 라고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암을 두려워하면서도 암 발생의 원인 중 최대의 요인이 스트레스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신신경면역학의 발달로 질병 발생의 심리적 요인에 많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암에 있어서의 연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고민의 의미를 모르는 정신박약아와 전혀 다른 정신세계에서 살고 있는 정신질환자에게는 어떤 종류의 암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스노우라는 학자가 쓴 암의 진행 과정이라는 책에 보면 불행한 사건 뒤에 생기는 정신적 혼란과 스트레스, 이에 따른 심신의 소모가 암 발생의 최대의 요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런던 암센터에 입원한 250명의 암 환자 중 평소에 반복적으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체험한 적이 없는 환자는 불과 19명 뿐이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만 듣고 있는 분은 한 번쯤 암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꼭꼭 눌러놓은 억압된 감정이 뭉쳐 언제 암으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지요. 일은 포기하면 그뿐이나 사람과의 관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인관계에서의 갈등과 상처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발산하는 기술입니다. 습관적으로 신경질을 내거나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것만이 감정을 표현하는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창조적으로 발산하는 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표현하기가 어려우면 제3자를 통해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더욱 정중하게 대함으로 자신의 자긍심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전의 기회로 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의 분노를 운동이나 등산, 취미 활동으로 발산시키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로 가득 찬 현대 산업사회의 한복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스스로를 파괴하는 생각과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암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한다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로, 남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며 살지는 않았나요? 나는 상대를 기쁘게 해야 해.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야만 해. 나는 실수나 실패를 해서는 안 돼. 남에게 싫은 소리 듣는 것은 견딜 수 없고, 칭찬과 인정에 대한 강한 욕구와 갈망으로 완벽주의를 꿈꾸며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자신에게 힘들고 괴로운 명령을 내리는 일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대체로 자존감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가혹할 만큼 너무 강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인생을 즐길 다른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매사 지나친 불안과 걱정만 쌓여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자존감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존감의 핵심은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물론이고 잘못까지 인정함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가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비참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괜히 나 혼자 어떤 작은 일에 마음이 상해 스스로 비극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멈추고, 조절하고, 벗어나라. 어떤 지나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일단 멈추고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과감히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훈련법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세상에 전적으로 좋거나 전적으로 나쁜 일은 없다. 사람들의 생각이 좋거나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되지 못하면 가족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고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지 말고 부자가 되고 싶지만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라고 마음을 먹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남들로부터 항상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나를 반대하는 자들은 다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늘 화가 나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내 말이 틀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라고 융통성 있게 생각하면 화가 덜 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항상 내가 옳다는 생각과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했을 때 받을 상처가 두려워서 회피하거나 지나치게 자기 방어를 하려는 심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면 점점 더 괴로워지고 불행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 유형이 있지만 결국 해법은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겠다는 생각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굳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고자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애쓰며 살아가지 마세요. 소심해질 필요도 없고 남들의 반응에 민감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책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 양창순 박사는 건강한 까칠함이란 인간관계에서 거부당하고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강인하고 자존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비참한 노후가 아닌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여 훈련해 보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로 거절할 줄 모르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절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것이 쉬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머릿속으로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친 끝에 간신히 행동에 나섭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한다면 그 순간에 느끼는 당혹스러움과 부끄러움은 도저히 말로 표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여 그런 순간을 맞게 될까봐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고 더욱 시간을 끌면서 망설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탁을 해왔을 때는 얼마나 어렵게 결심한 것인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굉장히 난처한 일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거절로 상처 입은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것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계속 부탁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 부탁이 내가 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미루며 답변을 늦추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이어지다 보면 나한테 그런 짐을 지우는 상대방뿐 아니라 부탁을 받을 때마다 거절도 못하고 받아들여 힘에 부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자신에게도 화가 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나쁘게 말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내 귀에 들어오는 경우는 그다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 화를 내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내 선택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사실 상대방은
내가 부탁을 거절하면 당장은 상처를 입긴 하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특별한 감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건 처지가 바뀌어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들은 차라리 이번 기회에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부탁을 들어주어도 진심으로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일단 접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간결하고 명료하게 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는 거절이라고 했어도 상대방은 승낙한 것으로 받아들여 입장이 곤란해지는 일도 있으므로 중언부언하거나 미적거리며 답변을 늦추지 말고 미안해, 그 부탁은 들어줄 수가 없어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명확성은 거절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싫은 소리를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완곡히 에둘러 말하면 본인 생각과는 달리 상대방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상대에게 의사를 전달하도록 평소에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내가 매정하게 거절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전긍긍하는 건 부질없는 것입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거절을 하든 싫은 소리를 하든 중요한 것은 내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제로 남의 인생에 대신해 줄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조언이나 간섭은 피해야 하고 아무리 간절한 부탁이라도 내가 들어줄 수 없는 것이면 명확하게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방법은 딱 반발자국만 더 나가고 딱 반발자국만 더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면 딱 반걸음만 더 도와주고 내가 이 부탁을 들어주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결정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세요. 오늘은 착하게만 살아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이유와 함께 그 대처 방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말 중요한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앞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고자 애쓸 필요가 없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탁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까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고 편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까칠함과 무례함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를 무시하거나 욕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혹을 때려다가 하나 더 붙이게 된 셈입니다. 건강한 까칠함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내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까칠함을 가진 사람은 작은 실수로 비난만 하거나 늘 잘못을 콕 집어내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치밀하고 진지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보기에는 단지 공감하는 능력과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유연성이 없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더 자주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늘 자신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는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까칠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화를 더 쉽게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심리상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더 잘 내게 된다고 하는데요. 소중한 관계였는데 화를 냈다가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아예 단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암에 걸릴 확률도 높고 치매도 더 잘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분노와 질병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만성 분노는 인지기능 저하 및 심혈관 질환 문제에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와 화는 사람에게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이는 신경퇴행성 질환을 일으킵니다. 또한 암 발생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화를 참는 게 해답이 될까요? 아닙니다. 화를 내는 이유를 알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감정 중에서 가장 격렬한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 분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 중에는 고의로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분노는 사회나 관계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불의와 부당함에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으면 사회는 발전이 없을 것이고 관계는 속으로만 골마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는 긍정적인 면보다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으로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상대를 향해 어느 정도 공격성이 드러나는 감정이다 보니 화를 냈다가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아예 단절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화를 억누르며 살 수는 없습니다. 감정은 이성보다 강력해서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앞서 말했듯이 무조건 화를 참으면 그 또한 제대로 된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이유를 알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보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 너, 나 무시하는 거지. 날 우습게 보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보다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깁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 앞에서는 비위를 맞춰주며 좋게 좋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진실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팩트 폭격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극복 방법은 스스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가에 걸맞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되거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에 맞게 대우해 줍니다. 그러면 무시당한다는 기분도 들지 않을 것이고 화를 내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자신의 콤플렉스나 과거의 상처에 자극받았을 때 방어기제가 발동하는 사람. 별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크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의 콤플렉스를 자극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해서 선을 넘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어려운 점은 이 선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타고난 성격과 자라면서 경험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의 선이 무엇인지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같이 화를 내기보다는 왜 그렇게 화가 난 거야 라고 이유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면서 격한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대방의 선을 알게 되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에게 지나치게 큰 기대를 했을 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그리고 실망이 커지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성적표를 보면 화가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자식은 참 똑똑한데 열심히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기대 때문에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닥달한다고 기대가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대라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림. 그렇습니다. 기대란 기다림입니다. 타인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화를 내고 닥달할 게 아니라 응원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설령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 마음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도 그런데 남의 마음을 마음대로 하려는 건 너무 큰 욕심이 아닐까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짜증을 남에게 해소하는 사람. 화를 내는 이유 중 가장 나쁜 경우입니다. 타인의 감정은 쓰레기통으로 던지고 자신의 감정만 소중히 여기는 이기적인 짓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본인이 쓰레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는 이상 감정 배설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만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직장 동료 정도의 관계라면 철저하게 선을 긋는 게 좋고 만약 가족이나 연인처럼 가까운 관계라면 단호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끊어내야 할 인연이라면 과감히 끊어내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물론 내 정신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나는 너의 사랑을 받아주는 사람이지 짜증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상대에게 나는 당신이 이렇게 무례하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나의 간절한 요구를 알아달라는 호소를 화로 표현하는 경우 인간관계가 어렵고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많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무언가 상대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부드럽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끝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표현이 서툴다는 걸 알고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찰떡같이 알아들어주면 화를 내는 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이나 배려심으로 무장한 사람 곁에 있으면 오히려 화통하고 성격 좋은 사람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잘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본인도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내가 이런 면을 가지고 있구나 하며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화를 내는 나의 습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습관이 나오는 것을 경계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가 노력한다는 생각이 들면 주변에서도 성향을 빨리 파악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필요도 있습니다. 소통만 잘 되면 생각보다 쉽게 화낼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타인의 배려가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내 주위에도 좋은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화가 많은 사람이 있나요? 하지만 그 전에 나는 과연 화가 많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왜 자꾸 화가 나는 건지도 떠올려 보세요. 건강하고 행복해지려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것이 최고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뭐니 해도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병원에 자주 가고 각종 보조제를 챙겨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 건강을 돌보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육체적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자신을 병들게 한다. 거절할 줄 모르면 인생이 고달파진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